자, 오늘은 등차 수열 저번 시간에 이론 설명한 후에 필수의 제풀이를 선생님이 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필수의 제풀이 물론 개념원리 책에 해설이 나와 있겠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 꼭 기억하고,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면 해설을 보지 말고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알겠죠? 익히길 바랍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필수의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라고 말했죠. 자, 얘는 이미 수열의 규칙을 알려준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라고 물어보면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등차수열의 규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자, 선생님은 첫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규칙을 이용해서 이걸 쉽게 접근하는 걸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똑같이 더해져 있는 그 숫자를 공차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등차수열에서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정하게 더해져 있는 그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부른다 했어요. 보통 공차는 D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은 지금 항으로 따지면 3번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는 거야? 3번 더해야 되겠지.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너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너가 된다는 거니까, 그치?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3D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네 번째 항을 그냥 편의상 A4라고 말할게요. 알았죠?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말할게요. 이게 등차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대로 역연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 공차를 3번 더해야 됐으니까 반대로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3D가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어떻게 풀면 안 된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이 여기 나와 있는 공식처럼 A1 플러스 N-1D니까 너 A1에다가 마이너스 11 집어넣고, 이해돼요? 시간을 찾은 그 결과 하고 A4라고 그랬으니까 이 N에다가 4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두 개를 연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연립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연산을 하는 거야. 너는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니까 반대로 빼면 몇 번 더 있는지 쉽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이걸 빼면 3D가 되는 거지. 따라서 3D는 몇이어야 되죠? 9. 그러면 공차가 얼마인 걸 알았어요? 3.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지. 여기서 문제는 공차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답인데 이제 우리는 연습이잖아.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공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이게 1차식이라는 걸 이용하라고 그랬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1차항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 뭘로? 공차. 따라서 얘는 몇 엔 출발? 3엔 출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이용해도 되고 네 번째 항을 이용해도 자기 자유인데 1대입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상수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1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뒤에 있는 상수항은 몇이다? 마이너스 10.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는
이 수열을 모두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0번째 항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일 때 A10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봐도 이렇게 구해야 돼. 100번째 항을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봐야 돼. Understand? 이렇게 일반항을 찾는 걸 항상 기준으로 잡아야 돼. 수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항 찾는 거. 일반항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수열을 다 대변하는 항이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랑 모르고 있는 상태는 다른 레벨인 거예요. 알았죠? 연습할 때 처음부터 연습할 때 반드시 일반항까지 끝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해보자. 자, 이번에는 공차를 알려줬네요. 공차를 알려주면 바로 일반항 찾아야지. 맞아, 틀려?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5항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A5라고 쓰는 거예요. 알았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n번째 항 찾아야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몇 n 출발? 마이너스 3n 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몇 번째 항이다? 다섯 번째 항이다. 몇을 대입하죠? 5를 대입하죠. 그럼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나오죠? 마이너스 15 나오죠? 마이너스 15에 어떤 수를 더해야지 마이너스 6이 돼?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있는 상수가 몇이라는 거를 9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받아들여요? 그럼 n번째 항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항을 바로 여기다가 찾으면 돼. 첫 번째 항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1 대입하면 다 돼요. 따라서 첫 번째 항은 얼마더라? 6이죠. 받아들여요? 네. 자, 답지에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답하고 다르게 풀었죠? 네. 선생님 뭘 찾았어요? 1번. 그렇지. 1번 문제 풀이도 선생님이 다르게 풀었지? 네. 어떻게 풀었어요? 공차를 모르니까 일반항을 사용하기보다는 등차 수열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공차를 알고 있을 때는 일반항 찾는 게 쉽고 공차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어찌됐든 연립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잖아. 따라서 그럴 때는 그냥 등차 수열의 뭘 이용해서? 합의 규칙. 등차 수열의 합의 규칙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런 요령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고등시험, 특히 수능이나 고등시험에서는 반드시 시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와 다른 풀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지? 뭐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멋있어는 보이겠지. 대답을 안 하네. 그렇네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다섯 번째 항, A5는 다섯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고 말했습니다. 등차 수열이고 A5는 다섯 번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과 4A3니까 세 번째 항의 4배가 같다라고 말했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하면 6이 된대. 자, 일반항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규칙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써도 돼, 이거는. 근데 일반항을 쓰려면 당연히 1차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합의 규칙을 봐도 사실은 약간의 연립이 들어가지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뭘 얘기했냐,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은 뺐을 때 공차가 그렇지 2번 차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든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방법은, 원래는 여러분들 교재 해설에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n-1d이므로 너한테 5 대입한 거 있죠? 너한테 5 대입하면 A1 더하기 4D가 나와요.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3 대입하면 A1 더하기 2D가 나와. 걔를 여기다 대입한 식 하나랑 2 대입하면 A1 더하기 D가 나와요. 조금 전에 4 대입하면 A1 더하기 3D 나오겠지. 이거 더한 식, 이거 두 개 연립하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공식 알려준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우리 유도했지. 합의 규칙이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하면 n분장이 된다. 이렇게 유도했었죠. 그리고 이걸 별도로 외우진 않았지. 그치? 왜? 안 쓸 거니까.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볼 거예요. 5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면 2D가 돼. 그럼 여기서 3번째 항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또는 5번째 항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말할 수 있죠. 합의 규칙이니까. 그치?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바로 뭘 쓸 거예요? A3 더하기 2D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합의 규칙이니까. 이걸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A3 구해줘, 안 구해줘? A3은 몇 개 이렇게 구해줄 거 아니야. 그게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A2 더하기 2D가 A4야. 맞아들려요? 네. 그럼 여기서도 A2가 몇 D 이렇게 구해지겠지. 그럼 여기서는 A3하고 A2가 구해진 거잖아. 그걸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D가 나와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 여기다 물론 다 대입해도 돼. 몇 초라도 줄일 수 있잖아. 왜? 합의 규칙이니까. 즉 A3와 A5는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식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야 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모두 마찬가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정리해보자. 그럼 얘는 3 여기 이항하면 3A3 이렇게 나오죠? 네. 3A3가 2D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은 3분의 2D야. 똑같은 거예요. 2A2는 6-2D야. 그럼 A2는 3-D야. A3에서 A2를 빼면, 즉 3분의 2D에서 3-D를 빼면 D 나와. 3분의 2D 마이너스 3 플러스 D가 D야. 따라서 D는 얼마야? 2분의 9.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닐 텐데. 이거 이항하면은 3이고, 그쵸? 2분의 9. 이거 어려운 거 아닐 텐데. 그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공차를 알고 있잖아요. 공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7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공차가 2분의 9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 항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아무거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n번째 항 찾을 수 있는 거고, n번째 항 찾고 나면 거기다 몇 대입하면? 7 대입하면 답이잖아.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어찌됐든 이것도 연립이긴 한데 식을 4번 다 대입해서 연립하는 것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A1 플러스 n-1 뒤에다가 5 대입하고 3 대입하고 2 대입하고 4 대입해가지고 연립하는 것보다, 그치? 네. 이게 식 정리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다. 우리는 줄일 수 있으면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야. 왜? 계산 시간을 줄여야지만이 시험을 우리가 다른 어려운 문제도 빨리 풀 수,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정석적인 풀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226페이지. 선생님 풀이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 31항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앞으로는 그냥 A31이라고 쓸게요. 특별히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요? 자, A31은 얼마야? 85. 31번장이 85다. 그 다음에 45번장이 127인데 이 수열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등차. 그럼 끝난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몇 차이나요? 14. 14D 이렇게 써. 너를 빼면 14D 나오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럼 당연히 127에서 85 뺀 게 14D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한 번 더 와요. A1 플러스 N-1D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럼 또 연립해야 돼. 미친 짓이에요. Understand? 자, 가는 거야. 빼봐. 42. 따라서 D는? 그럼 자, 여기서 바로 N 찾아. 공차 3명 알았지? 몇 N 출발? 3N 출발. 31번장을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그럼 여기다 31을 대입하면 93이 나오지? 맞아, 틀려. 근데 85가 돼야 되잖아. 93에서 얼마를 빼면 돼? 8. 이게 바로 N번장인 거야. 그게 답이야. 그러면 공차는 이미 구해져 있고, 그쵸? 첫 번장은 여기다 1 대입한 게 첫 번장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따라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100번장도 해결됐겠지. 맞지? N번장을 알았으니까. 100 대입하면 100번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번도 다 자동으로 해결을 했죠? 그럼 3번 가자. 175는 몇 번장이야? 너 175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2항하고 3으로 나눈 답이지. 자, 뭘 알면 다 끝난다? 그렇지. 일반항을 찾으면 다 끝나는 거야. 수열은 일반항을 무조건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처음부터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일반항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랑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풀이를 간단하게 했지, 그지? 맞아, 틀려. 근데 일반항을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면 일반항을 찾아서 여기다 접근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렇지. 일반항을 찾는 게 쉽고 그걸 이용하는 게 여기서는 시간 단축의 키란 말이야. Understand?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항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을 알려준 거예요. 1차식이라는 요령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4번 바로 갈게요. 4번. 잘 보세요. 대놓고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지? 봐봐. 첫 장이 100이야. 둘 장이 90이야. 이거 보지 마.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말하기 때문에 공차 바로 찾으면 끝나는 거야. 몇 더한 거야? 다시. 선생님이 합의 규칙이라고 했어. 몇 더한 거야? 마이너스 3을 더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더했기 때문에 공차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 understand? 자, 1번 바로 찾으러 가. A에는 마이너스 3n 출발. 마이너스 3n 출발. 1차식이니까. 첫 장이 100이죠? 1 대입하면 100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얼마야? 103.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모든 걸 대변하는 거야. 그러면 너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몇 번째부터 음수가 돼? 라고 했지. 그럼 음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n번장이 몇 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3에는 103보다 큰 수여야 되고 n은 3분의 103보다 큰 수여야 되지. 그럼 얘는 몇 과? 34와 3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34와 3분의 1보다 큰 자연수 찾으면 답이야. 몇 번째 항부터? 그렇지.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놀랐죠? 그쵸?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라. 답지인 대로 해라? 대답. 답지인 대로 해라? 그러지 마. 알았죠? 네, 좋아요. 자, 2번도 그대로 갈게요.
또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한 두 개만 보면 돼. 말해줬잖아, 수열을. 그럼 합의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몇 더 있어요? 다시 몇 더 있어요? 8도 있죠. 8, 그러니까 8도 한번 알아야지 인간적으로. 아니 8 아니잖아. 6도 있잖아요. 야, 미쳤다고 하지 마. 욕하면 안 돼. 우리 강의 시간이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아무리 친구들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욕하지 마세요. 자, 6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차가 6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n번장 바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버려야 돼. n번장 몇이죠? 그렇죠. 6n 출발.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50이네? 너 1대1 했을 때 마이너스 50이 나니까 너는 마이너스 50? 8. 됐죠? 그럼 이번엔 양수네, 양수. 양수는 0보다 클 때 양수야. 그럼 당연히 6n은 58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고 n은 6분의 58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죠? 3분의 29. 따라서 얘가 9와 3분의 2 보다 큰 자연수 몇이죠? 10. 그래서 10번째 항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봤죠? 이것도 풀어라. 왜? 시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됐죠? 네, 좋아요. 필수에 이제 5번 갈게요. 맨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보자. 1, 5, 9, 13, 뭐, 점점점. 근데 얘는 지금 등차수라고 또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없잖아. 등차수라고 말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앞에 두 개만 봐도 되잖아요. 합의 규칙입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몇을 더했죠? 그럼 공차가 얼마나 얘기야? 4. 그러면 n번장은 어떻게 된다? 4n-4이다. 이제 정도 바로 올 수 있죠? 받아들여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어? 언제 100보다 커져 물어봤지? 그럼 당연히 n번째 항이 100보다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너가 100보다 클 때 찾은다. 그러면 4n이 103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n은 얼마죠? 소수 계산해. 소수 4, 2, 8, 4, 3, 12. 점 얼마. 오케이? 그럼 23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찾아야 돼. 얼마야? 그래서 뭐지? 계산 잘못했나? 25점. 그렇지. 쏘리. 4, 5, 20이네요. 25점 얼마네요? 25점 얼마 맞니? 네. 그래요. 26번째 항. 되겠죠? 네, 좋아요. 필수의 6번. 보세요. 잘 봐. 이제 이걸 중요해. 18하고 9 사이에 숫자 두 개를 넣어가지고 등차수열을 만들어야지. 그럼 얘가 등차수열이 돼야 되잖아. 자, 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야. 등차수열이 돼. 어떻게 풀 거야?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3D다. 기억하라. 봤지 아까?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얘가 D가 마이너스 3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합의 규칙이니까 마이너스 3을 계속 더하면 답인 거야. 받아들여요? 그럼 너한테 마이너스 3 더하면 얼마야? 15. 너한테 마이너스 3 더하면 이게 답인 거예요. 너무 쉬워서 놀랍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자,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 답지대로 풀었어? 아니면 다르게 풀었어? 계속 선생님이 합의 규칙 이용하고 있는 거야. 공차를 모를 때는 합의 규칙 이용하는 거고, 공차를 할 때는 일반항 이용하는 거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필수에 대해 7번. 자, x와 x제곱 마이너스 1과 2x 플러스 3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거 다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 3배 한 개 나와야 된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너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3x제곱 마이너스 3. 꼭 기억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거 저번 영상에서 선생님 알려줬어요. 기억한 사람은 바로 만들어 버리겠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정리하자. 2x제곱 마이너스 3x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5는 0 되겠죠? 2차 2x, x, 5, 1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되나요? 네. x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네. 답이죠. 되죠? 네. 뭐 자연수 조건이 없잖아요.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아니니까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겠지?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데 다 더한 게 가운데 있는 거 3배야. 왜? 양 옆에 있는 거 더한 게 가운데 있는 거 2배랑 똑같아야 돼. 이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아요. 필수예제 8번.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지. 그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만 이해해도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보통은 나. 보통은 이렇게 나. 근데 우리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왜? 라고 물어보면 이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 그러면 항상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너를 보라고 그랬지. 베타 마이너스 D, 베타 플러스 D. 따라서 세 근의 합은 3베타. Understand? 그래서 세 근의 합이 3베타. 합이 3. 3차 방식의 근과 계수하는 게 뭔지 알죠? 세 근의 합의 부호가 다르죠? 3. 따라서 베타는 얼마? 1. 너를 찾고 가야 돼. 그러면 알파라고 말해? 아니면 베타가 1인 거 알았으니까 1-D라 그래. 그렇지. 너 1. 너 뭐라 그래?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게 뭐죠? 스마일이죠.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뭔지 다 알 거예요. 너 곱한 거, 너 곱한 거, 너 곱한 거 모양이 웃는 모양이라서 스마일이라고 선생님이 말해준 거예요. 받아들여요? 곱하면 얼마죠? 1-D. 곱하면 1 플러스 D. 곱하면 1-D 제곱. 이걸 모두 더한 게 1차항의 계수와 같지.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6. 받아들여요? 네. 자, 식 정리하자. D제곱은 몇이죠? 9.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 Understand? 네.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죠? 네. 자, D가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결과는 똑같아요. 알았죠? 그냥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세 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세 근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곱이 상수항의 상수항과 부호가 다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바로 K는 얼마다? 8이다 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자,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천천히 해주자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놔야 돼요. 답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놨다?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말했잖아. 따라서 반드시 세근의 합을 이용한다. 세근의 합이 뭐다? 가운데 있는 거의 3배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가운데 있는 합을 베타라고 하면 3베타가 된다. 세근의 합이. 그게 근과 괴소형 대비해서 3이어야 돼. 따라서 중항이 1인 거 알았는 거예요. 그럼 중항이 1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전항은 중항에서 공차 한 번 뺀 거고, 다음 항은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다. 세근을 이렇게 정하고 가는 거야. 그쵸? 세근을 이렇게 정하고 가는 거랑 알파, 베타, 감마로 정해서 식 3개 만들어서 연립 방식으로 푸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야. 이 풀이가 틀린 풀이가 아니야. 하지만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설지에 있는 대로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좋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련된 이론을 선생님이 설명해줬고 풀이도 다 해줬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합 기본 이론, 기초 이론인 등차 수열의 합의 이론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보도록 해요.